안녕하세요. 구범 강경수입니다. 존 맥스웰 파워 리더십 오늘 10강째입니다. 벌써 10강이네요. 21강 중에 10강이니 벌써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 말이 말이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이것보다도 더 실감이 나는 말도 없고 더 중요한 말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하고 나면은 진짜 끝이 보이거든요.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좀 뜸을 들이고 그렇게 하지만서도 시작을 하고 나면 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미국의 르시모아 산이라고 하거든요. 중서부에 있는 르시모아 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얼굴이 4명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국어책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그런 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큰바위 얼굴들이죠. 얼굴들인데 누군지 아시죠? 이분 누굽니까? 미국의 독립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할 때 미국의 독립군 사령관 출신이죠. 그러면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분은 토마스 제퍼슨이라고요.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3대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분은 제일 잘 아시겠죠? 링컨 대통령 16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노예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미 연방을 유지를 한 거죠. 진짜 전쟁에 승리하지 않았으면은 남북이 나눠져 버렸으면은 오늘날과 같은 미국의 연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26대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그만큼 훌륭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국의 동부에 이렇게 좀 명문가에서 태어났나 봐요. 명문가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몸이 약했대요. 그런데 그 몸이 약한 것을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불굴의 의지가 이 몸에 배인 사람이에요. 몸에 배여가지고 그래서 43살에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입니다. 43살에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이 이후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43살에 되었을 겁니다. 되어졌는데 그때만 한다 하더라도 1901년부터 1909년까지 대통령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만 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어떤 이 독립을 하고 그죠? 아직까지 미국이 지금과 같은 그런 미국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그런 미국으로 발돋움을 국제적인 어떤 역할을 한 대통령이 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내가 권력을 남용하진 않았지만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장 확장을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주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주도적으로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게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또 어떤 이게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그리고 어떤 미국이 진짜 어떤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그런 어떤 중심 국가로서 이 세상의 어떤 미국이 아주 주도적인 그런 나라로 이게 발돋움을 한 그런 미국을 그렇게 만든 대통령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일본하고 소련하고 전쟁하는 것도 이 사람이 중재를 해가지고 일소 전쟁을 종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노벨상 수상도 최초로 미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한 대통령이 이 사람입니다. 이 파나마 운하는 진짜 대단해요. 아직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그 걸기가 제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를 해봤거든요. 상선을 타고. 그런데 그 벽에다가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Honoring the past by building the future라고 되어 있어요.
그 미래를 건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과거에 이 미래를 건설한 사람들을 존경을 한다는 거죠. Honoring the past by building the future라고 그 문구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그 파나마 운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한 대통령이 이 시어도르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그래, 하여튼 대단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면을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은 이 사람의 이 결단력. 그런데 영어로는 이니셔티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니셔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니셔티브는 어떤 겁니까? 뭔가 이니셔티브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븐 헤비트에서는, 제가 아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는 이니셔티브는 주도성이라고 번역을 해요. 주도성이라고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결단력이라고 이 리드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네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왔던 이 책에서는 이니셔티브는 뭔가 먼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선이라고 이렇게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니셔티브를 아주 옛날 책에는 솔선이라고 번역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이 리드의 조건, 그 책에서는 이 결단력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세븐 헤빗에서는 이걸 주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리드에게는 그런 어떤 결단력, 주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이외에는 나의 기록에 있어서 뛰어나거나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을 하는 것. 나는 마음을 먹고 나면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 외에는 나의 기록에 있어서 뛰어나거나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해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을 하는 것. 나는 마음을 먹고 나면 실행에 옮겼다. 이게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뭡니까? 그런 어떤 그 결단력, 실행력, 그런 어떤 주도성이 뛰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 스스로도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도 나만큼 행복하게 삶을 산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얼마나 이 에너지가 넘쳤겠습니까? 하여튼 그랬던 사람이 이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43살에 대통령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또 43살에 대통령이 되어진 사람이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거든요. 그 사람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비용도 들고 리스크도 따른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비용과 리스크, 위험이 이렇게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변화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변화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장기적인 비용과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뭔가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위험과 비용이 좀 따르죠. 그런데 그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안락한 무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락한 무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안락한 무위에 따른 장기적인 비용과 위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변화를 해야 될 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해야 되는 그 시점에 변화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진짜 어쩌면은 우리 인생에, 그죠?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변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그런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죠? 치러야 되는 그 위험과 비용에 비하면은 지금 내가 변화하는데 드는 그런 위험과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떤 참 변화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리더들을 저는 너무 좋아하고 진짜 응원하고 도와드리고 싶고 그렇거든요. 예. 자, 그렇고, 자, 그래서 리더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마음 먹고 나면은 그 실행에 옮기는 것. 그죠? 그런 어떤 결단력, 실행력, 그런 주도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공감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놓은 법칙이 뭐냐면은,
뭐 꼭 맞진 않습니다만은, 맞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의 어떤 파트너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죠, 결단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고 어떤 주도적인 그런 리더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복제를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의 법칙입니다. The Law of Reproducti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제의 법칙인데, 여러분,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리더는 타고난 리더가 많을까요? 만들어진 리더가 많을까요? 맞습니다. 만들어진 리더가 많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리더가, 사람들은 어떻게 리더로 만들어질까? 이 존 맥스웰이 하는 얘기죠. 천부적인 재능,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는 리더로서 재능을 타고난 리더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타파하려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리더십이 길러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85%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85%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리더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이 10%에 해당이 됩니까? 5%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전부 다 85%거든요. 그 80,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리더가 되어졌습니까? 그죠? 뭐냐면은, 다른 리더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집에서 밥만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상위 리더가 말이죠, 나를 이렇게 조금씩 이끌어줘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참 1박 2일 같은데 리더십 세미나도 가고, 그죠?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서 어떤 리더로서 성장을, 스스로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 말이죠.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리더의 영향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죠, 그런 어떤 결단력이 있고 실행력이 있고, 그죠, 주도적인 그런 리더를 복제를 하려 그러면은, 그런데 왜 복제를 못 하겠습니까? 복제를 하고 싶어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복제를 못 할까요? 그죠, 리더를 키워내려면 리더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리더만이 리더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복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제하려면 운판이 있어야 된다. 그 내가 가만히 한번 둘러보세요. 왜 내가 복제를 못 해내는지. 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리더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죠? 그 리더를, 다른 리더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리더로 성장되는데, 내가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끌어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를 못 길러내니까 내 팀이 성장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그죠? 내가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는 그 리더를 이렇게 잘 따르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게 잘 이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팔로우십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팔로우십을 잘 해야지만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이게 참, 내가 진짜 훌륭한 리더가 되었을 때 다른 리더들도 잘 이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 그죠?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그 밑에서 잘 이렇게 복제를 한 거죠. 잘 복제를 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바로 이끌려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잘 따르면서 40년 이상 말이죠, 자기가 그것을 잘 복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그 무리들을 이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제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어떤 이미지나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복제를 해내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강의만 가지고 복제를 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 사람하고 함께 울고 웃고 진짜 함께 하면서 뭐 비용도 들어가겠죠. 또 시간도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람을 투자를 해야지만이 복제를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가 그냥 그죠, 모세 함께 했잖아요. 함께. 그죠? 함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현대적인 인물로 그렇게 이렇게 그 복제를 하는데 투자를 많이 한 사람으로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은 이 잭 웰치를 이야기합니다. 잭 웰치. 그죠?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의 그로톤빌 연구소라고 있어요.
그 크로톤빌 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크로톤빌 연구소에서는 말이죠. 거기가 비즈니스 업계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비즈니스 업계 하버드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에서 그 어떤 그 리더들을 복제를 해낸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그 재결치가 가장 많은 어떤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뒀냐면은 그 크로톤빌 그죠 연구소 예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리더들한테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재결치가 뭐라고 평가를 들었습니까? 리더를 길러내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그죠 진짜 진정한 리더로서 진짜 하여튼 날렸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복제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조직을 리더를 키워내는 것이 조직 성장의 시작과 끝이에요.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조직 성장의 시작과 끝이라니까요. 예. 자, 그래서 리더를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리더를 길러내고 싶습니까? 그 실행력 있고, 결단력 있고, 실행력 있고, 그 주도적인 그런 리더를 길러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죠? 여러분의 그 어떤 팀원, 파트너들도 그런 사람을 복제를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강의나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이미지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멋진 리더를 이렇게 복제를 해내는 그죠? 진짜 어떤 그런 주도적인 리더를 복제를 해내는 그런 어떤 위대한 리더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